경남 지역 최신 이슈를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올해부터는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적 지배구조를 지칭하는 ESG 관련 글로벌 규제가 더 거세집니다. 이에 경남 지자체도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연말 경남도의회에서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죠. 두 분 나오셨습니다. 지난 연말 도의회에서 해당 내용을 5분 발언한 이찬호 경남도의회 의원 나오셨고요. ESG 경영의 세계적인 흐름과 방향 짚어주실 경영학 박사, 여성환 한국경영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핵심 되는 내용이 바로 ESG 경영입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ESG 경영 어떤 것인지 대표님께 좀 설명을 듣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ESG 경영이 뭔지 알아보기 전에 ESG가 급부상하는 이유부터 좀 알아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2020년 1월에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투자자와 CEO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투자의 결정 기준으로 삼겠다.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해서 투자를 못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게 ESG가 완전히 촉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기업의 목적이 보면 이윤 추구라고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요번에 뭐 코로나 거치고 전쟁 거치고 그다음에 대기업들 뭐 이게 승계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이래 갖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윤이 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인격적인 문제, 인권 문제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그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은 소비자들은 과감하게 등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위험 요소가 없는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 하는 이제 그리고 우리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 이런 하나의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ESG가 뭔지 이걸 이제 제대로 이제 알아보면은 ESG 개념은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거의 약자고요. 기업 경영 활동을 이제 뭐 환경 경영, 그다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 구조에 이게 초점을 둬 가지고 인류의 이제 지속 가능성 이거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는 경영 전략이 바로 ESG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ESG를 살펴보면은 환경은 기업의 경영 활동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어떤 걸 보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탄소 중립, 뭐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는 기업의 이제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임직원, 그다음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뭐 이런 그 같은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 특히 이제 그 중에 인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죠. 그 안전 문제 이런 것도 많이 문제가 되고요. 지배 구조는 이제 기업의 지배 구조 부분과 공공기관에서는 보면 주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이제 윤리 경영 이런 것들로 우리나라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의 주주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권리와 책임, 그다음 이사회의 다양성, 임원의 급여, 뭐 윤리 경영, 감사기구 이런 것들까지 포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글로벌 경제로 나아가는 길이 뭐 원천 봉쇄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기준도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천 봉쇄까지는 아직 당장은 아니고요. 그런데 상당한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물건을 파는 게 못 산 나라에 갖다 파는 것보다가 좀 큰 나라, 잘 사는 나라에 갖다 파는 게 많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ESG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ESG는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지금 확산이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소비자, 투자자, 정부 등 이제 모든 이 사회 구성원들이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예, 그리고
기업 생존과 그 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면서 제조, 유통망, 원자재 채굴에서부터 시작해서 재활용 폐기까지 걸치는 이제 이 산업 전반에 걸친 전 주기에 걸친 지속 가능성을 이제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측면에서 보면은 ESG 그 공시 및 규제 흐름이 네. 그동안에는 이제 뭐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생산을 하는 데서 배출하는 위해 요소 이런 것들을 보는 스코프 1, 2 요 정도까지 했는데 이제 스코프 3까지 이제 네. 확대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 스코프 1이 뭐냐 하면은 제품 생산 단계에서 직접 발생하는 환경의 위해 요소. 그러니까 뭐 탄소로 생각을 하시면 이제 네. 가장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 스코프 2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에너지가 나오는 그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 배출가스 이런 것들을 스코프 2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스코프 3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생산과 관련된 원자재 채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산하는 과정 그리고 나중에 유통하는 과정 그에 관련된 뭐 고객들 해서 나중에 제조 생산 폐기 네. 그다음에 재활용 여기까지를 전부 다 보는 과정 이걸 이제 스코프 3이라 그러는데 네. 실제로 우리 그 제조업의 특성은 보면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남에 좀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데서는 이제 스코프 3이 돼 갖고는 사실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에 납품하는 그것만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우리 경남에서는 네. 이런 데 돼 갖고 좀 더 우리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아까 의원님께서 이제 뭐 좀 있으면 이제 말씀하시겠지만은 그런 관에서 도에서 먼저 나와 갖고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군요.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뭐 선택이었습니다만 이제 올해부터는 의무화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도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크겠죠. 자, 이번에 이런 내용을 담은 5분 발언 직접 하셨습니다. 우선 ESG 경영과 도내 기업의 연관성 어느 정도로 좀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앞서 우리 박사님께서 뭐 글로벌 경제와 이제 ESG 경영에 대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도내 기업들은 이제 살펴보면은 ESG 이제 공식 규제를 강한 국가들로 상대로 해서 이렇게 수출하는 비중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약 22% 정도 되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유럽 연합에는 약 10%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품목별로 보더라도 이제 이 공급망 관리가 중요한 품목이 이제 선박, 네. 그다음 자동차 부품의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저희들이. 수출 주도 기업 그리고 이제 수출 대기업 공급망에도 중소기업들이 ESG 이제 미준수시 이제 거래가 중단 등 직접적인 리스크를 이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려가 됩니다. 저희들 네. 볼 때. ESG 규정 강화를 위한 이제 세계적인 추세라 국제 무역 질서를 자리 잡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경남 이제 중소기업들은 ESG 이제 경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이나 뭐 어떤 그 연구기관에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때문에 운영에는 매우 소극적인 현재는 상황입니다. 도내 중소 중견기업 글로벌 기업 공급망 기준에 이제 맞추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이 이제 필요하고 기준을 이제 충족할 이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대기업에서는 사실 수년 전부터 이 ESG 경영 보고서를 발표하고 꽤 활발하게 좀 움직여 왔는데 상대적으로 중견기업 또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준비가 미흡한 도내 중견 중소기업 얼마나 있고 또 어느 정도로 미흡한지 좀 분석이 됐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해 이제 올해 그 대한상공회수에서 발표한 2021년 이제 기준 코스피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경제 자료를 보면은 창원 지역의 24개의 이제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A 이상 받은 기업들은 약 30%, B 이하를 받은 기업이 40%, 이제 C 등급 거의 30%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경남 도내 기업들의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왜 나왔느냐? 대부분 아까 말씀대로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재정이나 전문 인력들이 이제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여주고 특히나 이제 경남의 기업이 약 80%가 중소 중견 기업들입니다. 네. 일원화된 이제 정보 제공 채널도 없을 뿐더러 평가 지표도
제각기 다르다 보니 이제 혼란과 부담을 가지고 준비나 이제 대응에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네. 막연하게 이런 분석을 좀 들어보면 중견, 중소기업, 정말 도내 기업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에서는 ESG 이 경영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그러니까 ESG가 하나의 이제 거대한 물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고객들이 변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변화가 하는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힘들지만 네. 못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 죽을 맛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규제처럼 보이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차피 하나뿐인 지구니까 우리 지속 가능성 뭐 이거 갖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규제로 보는 사람들은 기업이 안정돼 갖고 잘 짜여지가 있는 데서는 갑자기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갑자기 ESG라는 게 툭 튀어나와 가지고 뭘 바꾸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수출을 하려면 원가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ESG가 보면 환경, 사회, 윤리 경영 모두 다 비용의 요소입니다. 그렇죠. 원가가 그- 올라갈 수밖에 예, 없겠네요. 그래서 원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규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그 규제보다는 기회라고 하는 게 네. 앞에서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고객들이 이미 이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음. 약간 비싸도 사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친환경 기업, 아. 윤리 경영하는 제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한테 기회로 아. 봐야 된다. 경남도의 도내 중소 또 중견 기업에 대한 ESG 경영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촉구를 하셨습니다. 네네. 어떤 방안들 좀 제안을 하셨습니까? 네, 이번에 제가 그 제안한 이후에 이제 그 기업의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격려를 해주셨고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경남도에서 좀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본인이 제안한 이제 세 가지로 보면 이제 먼저 일원화된 이제 정보 제공 채널을 통해 이제 ESG 이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이제 인정하기 위한 이제 공신력 있는 도내 이제 인정 기관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의 현실을 이제 고려하여 규율보다는 이제 지원에 초점을 두고 각 기업의 이제 그 업종별 분야별 현황에 맞는 이제 지원 정책을 도입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ESG 우수 중소기업을 이제 발굴하고 이제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제 도내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희들의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안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그 조례 제정이나 개정 뭐 필요한가요? 어떻습니까? 예, 뭐 그 당연한 말씀이죠. 이제 뭐 재정적인 이제 지원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경기도나 이제 경상북도 등에는 이미 이제 관련 조례가 있고, 저희들도 경상남도도 그게 관련 비슷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지속 가능 발전 조례나 이제 벤처 지원, 중소기업 지원 조례들이 있으나 ESG 이제 경영 지원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경상남도 자체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네. 또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우리 도지사의 이제 책무를 이제 규정하든지 지원 이제 계획과 수립과 시행에 관한 이제 사항,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 네. 그리고 이제 사업 추진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이제 재정 지원 등을 이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들이 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기여한 이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이제 이 포상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조례에 포함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도 좀 포함을 할 것이다. 그렇죠. 예. 이런 말씀 주셨는데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연초 시무식에서 경남경제 부흥을 각오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조례 제정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이 정도 각오를 내비치셨다면 앞으로 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싶은데 경남도에서 이번 발언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좀 온 게 있습니까? 네, 그 많은 도민들이 이제 바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지역 경제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이제 그 도민들이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역시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ESG 이제 역시 그 세부 계획 중에 하나이고 이제 이게 2023년도 도내 이제 그 사업 계획들을 보면은 ESG 사업이 이제 확대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ESG 컨설팅으로 한정되어 있던 사업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환경 분야 뭐 생산 공정을 위한 이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
또는 이제 포럼을 개최 등을 이제 개최하여 지원하여 이제 플랫폼 이제 구축 확산 발굴 등 이제 ESG 경영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경남형 ESG 경영 환경 구축 발판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대표님께서 ESG 경영을 하기에는 도내 중견, 중소기업 환경이 좀 열악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도가 앞으로 ESG 경영 도입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면 뭐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이라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그걸 해낼 능력이 있는데 솔직히 중소기업들은 그거를 할 만한 그만한 그러니까 인력도 없고 네. 돈도 없고 그다음에 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럴 때 바로 나서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ESG라는 거 이거가 그러니까 뭐 어떤 비용이라든가 단지 수출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인류가 계속 지속 가능하자는 그런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네. 그 위험을 다가오기 전에 지금 조금이라도 회피를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도 이제 ESG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언론 보도도 있고 뭐 관에서도 그렇고 원청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네.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그 정보 수집 같은 이런 데까지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히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 그냥 발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데 조선 자동차 기계산업 등 이거 쇠 녹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그 철강 관련되는 쪽에가 탄소 배출이 굉장히 심해요. 다른 산업보다가. 네. 그래서 우리 경남의 그 기업들은 ESG 경영 도입 이게 직접 가가지고 이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래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인 거를 요 기업에서는 그럼 당신네들은 여기까지 요거를 해서 경남형으로 이제 경남형 ESG 어떤 체크 포인트 같은 거를 이렇게 개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전단과 후단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도의회하고 그다음에 기업들하고 대기업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렇게 좀 해주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중소기업 입장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요거 정도라면 우리가 해볼게요. 네.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시점에 도의 지원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5분 자유 발언 후에 많은 도내 기업 대표님들께서 전화를 해서 격려를 해주셨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기업들 또한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기업들이 인식을 변화할 수 있도록 뭐 교육이나 홍보, 도 차원에서 굉장히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기업 관리를 돕는 것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외부 요인을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기업 스스로가 ESG가 이제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고 지구 환경과 사회적 건강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없다는 좀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기업들이. 네. 또한 뭐 ESG 등급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으로서 이제 ESG의 이제 긍정적 목표라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지자체가 교육이나 또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지원하면서 기업 스스로가 이제 자체적으로 방향성을 잡고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이제 경상남도나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후 후속 사업들을 연계해서 이제 ESG 경영 환경 구축에 대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통해 이제 다음 세대들이 또 살고 싶은 우리 경남 또 건강한 경남이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도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한 분석 경남도에서 좀 잘 고민하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